자,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이 심리학적인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컴플렉스라든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노이로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흔히 보는 이제 장애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뭐 감기라든지 또 어디 이렇게 배는 상처라든지 대이는 상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도구들이라든지 약이 있으면 훨씬 뭐 크게 다치는 걸 막을 수 있듯이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컴플렉스, 노이로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컴플렉스 계속 할 건데요. 이 컴플렉스는 그 아주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생각과 또 내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따로 논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서 따로 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이물체들, 이물질들처럼 따로 살아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예.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일부러 뭐 강한 의지로 이렇게 잠시 억압해 둘 수는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해 두지는 못합니다. 기회만 되면 이렇게 의식으로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억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마치 이렇게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잠시 눌려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올라와요.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콤플렉스들은요, 우리 안에서 마치 도깨비들처럼 내 의식 안에서 이렇게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머리로 생각했는 것은 이 단어인데 입에 나올 때는 다른 말을 하게 한다든지 또 잘 아는 사람인데 소개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까먹는다든지 달리 말한다든지 또 연주회장 같은 데서 고요한 조용한 아름다운 이렇게 피아노가 연주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필 그때 기침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또 뭐 어떤 모임 장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발 뒤꿈치를 들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하필 의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소음을 크게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장례식에서 이제 애도의 어떤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축하합니다 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을 당혹하게 만들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의 존재를 알려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너 마음에 괴로운 부분이 있다. 여기에 너 마음 안에 뭉쳐진 마음의 덩어리가 있다. 이거를 해소해라 라고 알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컴플렉스는 우리 안에서 자율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컴플렉스는 떨어져 나간 정신 조각들, 정신 덩어리들이에요. 왜 떨어져 나갔는가 하면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체도 아주 심한 교통사고라든지 충격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팔이 떨어진다거나 뭐 다리가 잘려 나간다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이 그 충격을 흡수할 만큼 튼튼하고 공간이 넓으면 괜찮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정말 뭐 강한 이렇게 뭐 슈퍼맨처럼 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치고 들어와도 뭐 멀쩡한 사람은 괜찮죠. 그러나 이 정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큰 충격이 밖에서 오면 그 충격받은 부분이 뭉텅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그 충격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 무의식 속으로 그대로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은 이제 그 트라우마,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세월호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재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심리적인 외상을 말해요. 심리적인 상처.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가장 큰 트라우마는요, 뭔가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의 관계에서 생긴 도덕적인 갈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님도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라든지 부모님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형성이 돼 가는 거지 100% 나 자신을 다 그대로 발달시켜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신이 아닌 다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면 어릴 때에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생기 있고 발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늘 약을 잡수고 몸이 불편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잘 놀고 유쾌한 그런 성격을 못 받아들여주잖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본인이 아프고 힘드니까 까불지 마라, 점잖해야지, 남자가 그렇게 경박해서는 쓰나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 아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밝고 즐겁고 이렇게 유쾌한 성격이 나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고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몹쓸 남들한테 내보여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성격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그만 그런 밝고 유쾌한 성격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이제 무의식 속으로 쏙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잖고 착하고 그냥 뭐 성실하고 이런 성격을 발달시키긴 하지만 기쁨은 없죠. 삶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사이의 도덕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상처고 큰 트라우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라나요.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런 억압된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해야 될 그 과제예요. 치유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컴플렉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식에서 떨어져 나간 거, 억압된 거, 이 덩어리들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했던 의식에서 억압된 그 내용들로 채워진 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시 이제 그 빙산 그림, 내가 그려준 그 빙산 그림 다시 한번 그 꺼내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 무의식의 내용이라 그랬죠. 나 자신의 개인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억압된 내용물인데, 우리 이 컴플렉스는 항상 억압으로 인해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더 밑에 하트가 그려진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기는 개인의 어떤 그 억압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마음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컴플렉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선 시간에 우리 신체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장기가 있고 핏줄이 있고 뼈가 있고 뭐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집단 무의식도 그런 식으로 많은 콤플렉스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콤플렉스들은 억압되어 있는 내 개인의 어떤 삶에서 억압되고 떨어져 나간 그런 조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주는 그런 컴플렉스들이에요. 예. 그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삶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이 컴플렉스들은 개인 무의식 안에 억압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율적으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내 의식에서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다. 예. 여러분들 노이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플렉스가 내 삶에서 이런 불편함을 일으키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컴플렉스 자체가 그러면 어떤 병적인 건가? 나쁜 건가? 암처럼 제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컴플렉스가 그걸로 인해서 노이로제나 신경증, 심하면 정신병도 일으키긴 하지만 컴플렉스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발생하는가 하면 나 자신이 그러한 컴플렉스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의 태도 때문에 이게 병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냥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네들을 받아들이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컴플렉스가 병적이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거는 내 태도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려고 그러고 회피하고 자꾸 억눌러 놓으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힘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정신병이나 신경증으로 발병하는 거죠. 내 태도 때문에 그런 거지, 컴플렉스 자체는 단지 그냥 나한테 그 존재를 알려와서 받아들여 주기를, 통합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내 의식에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병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컴플렉스는 정도가 약할 때는 그냥 나쁜 습관이라든지 또 말 실수라든지 그런 나를 당혹하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겉으로 표출이 되지만, 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병적으로 아주 심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정신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적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지 않지만, 귀신이나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중세 시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또 악령에 사로잡혔다,
마귀가 들렸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컴플렉스가 이 사람 자체를 그냥 의식을 다 집어삼켜 버려 가지고 의식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경우예요. 현대에는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컴플렉스가 지나치게 강하면 그런 무서운 증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아를 사로잡아 버리면 환청이나 환각의 형태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강제합니다. 강제적으로 뭘 시키도록 만들죠. 옛날 영화 중에 그 유명한 그러한 공포 영화 중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우리 어릴 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악령이 들린 이렇게 소녀, 그 소녀를 이제 악령을 떼기 위해 가지고 구마사제, 마귀를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 신부가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구마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일으키는 작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막 악령이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그러는데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알면 그런 이제 무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현대에도요 많은 무지한 종교인들이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무식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부나 목사나 또 스님이나 이런 종교인들 중에서 그러다가 뭐 마귀 뗀다 그러고 사람을 뭐 때려가지고 치료한다면서 죽이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컴플렉스가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컴플렉스를 좀 사소하게 취급하고 싶어 해요. 별거 아닌 걸로 조금 불편한 어떤 그 정도로 이렇게 애써 치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뭔가 하면 콤플렉스가 그만큼 다루기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피하지 못해요. 우리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또 평안하려고 그러면 이 콤플렉스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콤플렉스가요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신천지 사태를 통해 가지고 봤잖아요. 그 신천지의 어떤 그 사이비 교주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구세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세주 컴플렉스. 타인을 구원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자기가 어떤 구세주가 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만희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 안에 구원받아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안에서 보지 못하고 투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투사해가지고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말 종교적으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곡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어떤 재산과 부, 또 권력, 이거를 행하는 취하는 그러한 사이비 교주로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이 구세주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사기꾼이라거나 자기 개인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구세주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무의식의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어리석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가느냐. 뭐 신천지가 철저하게 교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포섭하는 그런 활동을 시킨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이 많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구세주 컴플렉스의 무의식적인 파워예요. 그게 작용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넉넉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컴플렉스가 무서워요. 한 나라의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통치자가 그런 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애써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제 하는 거죠.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도 이 컴플렉스의 발현이에요. 컴플렉스가 밖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 자체가 자기를 알려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에너지가 아주 커지면 나중에는 밖에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환각이죠. 환각작용. 그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눈에는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뭐 인물들도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고, 뭐 귀신들도 보이고, 실제로 보이고, 또 이제 환청, 그런 에너지들이 강해지면 귀에도 막 들립니다. 귀에도 뭐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구원해라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병적인 그런 환청 환각은 다음에 이제 정신병 할 때 좀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뭐 책을 보고 몇 가지 이론을 이야기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컴플렉스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삶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방법을 보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심리적인 투사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내 마음의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반대로 또 어떤 매혹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어떤 마음의 움직임에 내 자신 안에는 컴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면 돼요. 그것이 이제 투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적극적인 명상이라는 어떤 그러한 치료 작업이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중3 아이 치료할 때 썼던 방법 있죠, 그죠?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도하는 작업을 해서 내면의 문제를 포기에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또 이렇게 다른 큰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분석하는 작업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밤마다 우리가 꾸는 꿈 있죠? 꿈에 나타나는 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거인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또 뭐 칼을 들고 따라오는 어떤 범인이라든지 그죠? 악당이라든지 이런 존재들 그네들 다 이 컴플렉스들의 움직임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를 알아봐 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쫓아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의식적으로 알고 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거나 혹은 가위가 자주 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나면 조금은 이제 그네들 대하는 것이 좀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심리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예, 상담자나 심리 치료자한테 가서 마음의 문제를, 컴플렉스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심리 치료 작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 콤플렉스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감정의 폭발들, 내가 잘 감당이 안 되고 컨트롤 못하는 그러한 감정의 어떤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꼭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나라고 뭐 심리적으로 다 헤아려 보지 못하더라도 한번 돌아보고 왜 그랬나 이런 그 작업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문제다라고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은 점점 그 컴플렉스 사로잡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감정의 폭발, 매번 똑같은 감정의 불편함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모르고 늘 남 탓을 하고 주변 환경 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이 사람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보거나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서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의식적인 자각, 내가 열린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구나 이러한 어떤 자각이 없이는 변화도 없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 컴플렉스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의미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넓혔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이로제에 대해서, 신경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